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의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식품을 수입한다는 등 괴담이 인터넷과 SNS 등으로 급속히 확산돼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며 관계기관은 악의적인 괴담을 조작, 유포하는 행위를 추적 처벌해 근절되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방사능 우려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표현대로 괴담으로 일축할 사안인지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국민 불안을 설득력 있게 불식시킬 일인지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도명 서울대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도움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백도명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홍원 총리의 발언은 아주 간결합니다. 구체적인 적시 없이 악의적으로 괴담을 조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추적해 처벌하라. 이것인데요. 현재 시중에 놔두는 원전 관련 소문은 일본 국토 상당 부분이 방사능에 오염됐다. 맹태와 고등어는 손대지 않은 게 더 낫다. 이런 건데요. 정 총리 주장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겁니까? 글쎄요. 괴담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근거가 없이 호황된 이야기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근데 원전 관련 이야기는 그 사고의 전모가 아직도 잘 정리되지 않고 있고,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문제가 무엇인지, 또 어떤 우리한테 영향이 있을지는 논의가 계속 필요하고, 또 확인해봐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무작정 괴담으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예. 자, 며칠 전에 환경시민단체들이 일본에서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명태, 갈치 등 수산물에서도 검출되는 방사능 농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확인된 이상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과 식품 수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분들 주장도 정홍원 총리 말씀대로라면은 괴담에 가까운 게 아닐까 싶은데 이런 환경시민단체 주장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그 정부에서 지금 현재 식품 그 약품안전처에 측정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자체 발표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2011년부터 측정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11년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방사능 검출되는 식품, 수산물의 이것이 훨씬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에 들어서는 아직 그 중간이어서 그게,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그 식품들 중에, 방사능을 조사하고 있는 식품 자체는 일본산이고, 일본산 중에서도 수산물에서만 그 방사능이 검출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적어되고 있고 어떠한 추세를 보일지 하는 것들은 계속 관찰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 그 수입되는 수산물 중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은 일본산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자, 보도를 보면요. 작년 9월의 일본산 냉동 맹태가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 시장에 풀렸다는 게 있었고요. 작년 4월 후쿠시마산 식품 110톤이 수입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일방의 주장이 아니라 보도된 내용인데요.
지금 그런 우려를 차단할 만큼 안전장치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식품이 어떻게 수입돼서 유통되는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예, 그러한 그 원산지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확인되거나 아니면 관리되는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긴 하겠지만은 일단 들어온 수입 허가된 것들이 실제 유통되고 적어될 때 원산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꿨다고 하더라도 네. 어떤 원산지를 둔갑시켰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제대로 지적할 수 있는 그 장치는 제가 접해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네요. 이렇게 일본에서 수입되는 그 수산물이 원산지를 가짜로 둔갑을 시켜서 수입된다면 속수무책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최근 이 논란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허용치 수백만 배에 이르는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여전히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 번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기막힌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방사능 검역은 그야말로 완벽하다고 봐도 되는지요? 글쎄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제가 파악한 바로서는 우선 수입처에서 일본의 특정 지역에 있어서의 것들을 확인하고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치를 이렇게 첨부시키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일부 또 수입된 그 식품을 직접 확인하는 그런 저걸 알고 있는데, 네. 이러한 검역 상태가 글쎄요, 아까 진행자께서 지적하셨긴 했지만은, 네. 실제 유통 과정이나 아니면은 다른 과정에서 그걸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 검역 상태가 이거 100% 다 할 수 하는 건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네. 물세팀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여기를 수입을 안 하는 게 아마 가장 원칙적으로 올바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이게 검역이라는 것은 100% 완벽할 수가 없고 특히 원산지 조작을 할 경우에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관련 의심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 것이 제일 낫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네. 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금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수치를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까? 엊그제 제가 어느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2012년 4월까지는 했다가 그 이후에는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안 하고 있는지 안 한다면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파악한 거하고 약간 좀 다른데요. 네. 최근에는 네. 그러니까 2013년 아마 4월부터는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사이트에 하여튼 게시판 네. 통해서 수산물에 있어서의 검사 현황을 일본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이라고 일주일마다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 일주일 단위로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실제 검사 결과에 저게 나온 게 아니라 적합이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현재 검사치에 저거를 넘지 않는다라는 그런 쪽을 하지만 정확한 오염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발표를 하긴 하는데 정확한 검출량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적합, 부적합 여부만 표시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적합이라고 하다손 치더라도 얼마만큼 거기 방사능이 들어있는지는 도저히 소비자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딱 한 번 발표를 한 적이 있지만 지금 요즘 구체적으로 이 지금 적합한 거가 과연
아주 없이 적합한 건지, 네. 아니면은, 뭐 좀 있지만은, 뭐, 현재 기준치가 높게, 그 현재 기준치가 높게 설정됐다고 파악되는데, 그것, 재서 적합한 건지 하는 것들인지는 잘 모르죠. 아니, 그러면은, 그, 적합, 부적합 여부로 표시 방법을 바꿨다는 것은, 이게 국민들에게는 의심의 정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그렇게 했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모든 게 다 적합하다고 하니까, 네. 실상이 정말 과연 그런 건지에 대한 거를 자꾸 의심하게 돼서, 네. 지금 그거를, 제대로 표기를 하라라고 요구를 다시 하고 있는 상태죠. 오히려 그렇게 해서는 의심만 가중시키니까 차라리 표시를 다 하라. 그렇게 네.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네요. 그 요구가 받아들이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검사 결과가 그냥 적합, 부적합, 내지는 그 적합, 그 여부로만,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말하자면 기준치, 즉, 방사능 안전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높습니까? 아니면, 높다면 낮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이번 후쿠시마 때문에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사실 저거 기준치를 잡았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를 저희들이 그냥 갖고 온 것 같은데요. 네. 두 가지 핵종, 요드 131과 네. 세슘 134, 137의 그 핵종의 기준을 각각 100베크렐 또 세슘에 있는 370베크렐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일본은 한편 자기네 그것을 맨 처음에 네. 370이었다가 나중에 그것들이 이제 다른 장기적으로 이걸 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00베크렐로 낮췄는데 네. 우리나라는 370베크렐로 세슘을 잡아놓고서는 네. 이상하게 일본산은 100베크렐로 네. 다시 거기다가 이렇게 그 조건을 달아놓은 이제 그런 기준치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있는 기준치 자체는 일본에서 제정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특히 이런 사건이 없는, 그러니까 저희 정상적인 조건에서 운영해야 되는 그러한 원전 누출 사고 같은 것들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지는 좀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기준치라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일본의 기준치인데 그런 사고가 없는 우리가 그런 기준치를 그대로 써야 되는지는 의문이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모든 식품의 안전치가 다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산물, 농산물 말고는 공개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지금 인터넷상에 하고 있는 저기에서는 네. 가공식품, 농산물, 취산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네. 일본에서 들어오는 식품들에 있어서 가공식품까지 포함이 되긴 하지만은 네. 제가 일본 식품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다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산물, 농산물 그리고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안전치가 공개가 되는데 100% 다 되고 있는지는 확인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 네. 자, 지금까지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일본산 식품이 있었습니까? 인터넷에 공개된 거 지금 하고 있는 바에 있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요? 적합 판정,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부적합한 것을 아예 수출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사실 부적합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적합으로 판정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그, 진상은 알 수가 없겠네요. 이 현재 정보만 가지고는요. 글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기준치가 너무 높은 것인지, 네. 또 아니면은 수익 자체에서 걸러지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저희들의 검출 이 체계가 네. 너무 듬성듬성돼 있는 것인지, 네. 그것들 사실 이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 그런 검출 검사 체계임에도 네. 이제 하나도 하게 안 했다는 거가 좋게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은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될지 그건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일본이 제시한 기준치를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다는 점, 그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를 좀 더 우리 기준치에 맞게 낮출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안 합니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방사능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어떤 역치, 그 어떤 안전한 그런 수치가 사실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없으면 없을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이어서 이게 어떤 응급 상황이든 아니면은 사고를 겪으면서 수습하고 있는 상황이든 그런 경우에 만들어진 그런 저거를 저희도 같이 적용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굉장히 의심이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는 또 내지는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런 기준치를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설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총리 발언만으로 뭐 괴담운운을 할 게 아니라 사실은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그 기준치를 좀 더 엄격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게 오히려 괴담을 불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는다면요. 시민들에게 이런 일본산 식품은 아직 안전이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뭐 당분간 먹지 말라. 뭐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 있으면 좀 그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예, 그때 뭐 그 검사 결과들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불검출 내지는 전혀 방사능이 없다라고 하는데, 네. 검출이 되는 그런 수산물들이 특히 3가지가 있는데요. 3가지. 예. 냉장 명태, 네. 그 냉동 고등어, 네. 그다음에 냉장 대구, 냉동 대구, 이 3가지가 주로 그 대구 명태 고등어에 있어서의 것들이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고등어, 명태, 대구 이 3가지는 아무래도 좀 당분간은 섭취를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오늘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백도명 서울대 교수님이었습니다. 저는 문희정 아나운서의 간추린 뉴스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